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동물병원에 사는 혈액 검사는요, CBC라는 혈구 검사와 혈액 생화학 검사로 나뉘어 받게 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는요, 다양한 검사 기록을 근거로 복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만으로 여러분이 고양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고양이들 건강검진 많이들 받으시죠? 6살이 넘었다면요, 최소한 해마다 한 번은요, 건강검진을 받아봐야만 하는데요. 여기에는 필수로 받게 되는 검사 항목이 혈액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혈액검사의 복잡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요, 정말 단편적인 것들로요, 여러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요, 검진 시에 여기에 고양이의 증상과 상태, 이전의 검사 기록과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의미를 만들게 되고요, 또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각 항목들의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같은 알파벳을 한다고 영어를 아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요, 오늘 알려드린 것만으로 여러분이 고양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동물병원에 사는 혈액 검사는요, CBC라는 혈구 검사와 혈액 생화학 검사로 나뉘어 받게 됩니다. 이 CBC라는 혈구 검사는요, 혈액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의 숫자를 세워서 그 비율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검사로요, 혈액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WBC, 뉴트로필 혹은 에오시노필, EOS라고 하죠, 등은 백혈구에 해당하는 수치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부터 몸을 지키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의 수가 증가해 있다면요, 몸이 감염이 진행 중이거나 염증이 진행 중이며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현재 싸우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RBC나 HCT, 헤마토크릿이나 헤모글로빈, 이런 수치는요, 산소를 운반하는 피의 빨간 부분, 즉 적혈구의 수와 혈액의 농도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이런 수치들로요, 주로 탈수나 빈혈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이런 수치들입니다. 또 적혈구의 크기나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나타내는 MCV, MCH, MCHC 등의 수치는요, 빈혈의 원인이나 또 빈혈의 예후를 판단하는 이러한 근거가 됩니다. 혈액 생화학 검사는요, 혈액 속에 있는 미량의 효소를 검출함으로써 간이나 신장과 같은 장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이런 검사법입니다. 비유엔과 크레아틴은요, 고양이 몸속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은 신장에서 여과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이 되지만은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혈액 속에 많이 남아있게 되어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주로 신장의 기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지표이긴 하나, 만약에 탈수가 있거나 혈액의 흐름이 안 좋을 때 혹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을 때도 이 수치가 조금 증가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ALT, AST라고 하기도 하고요, GOT 혹은 GP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간세포가 많이 망가졌을 때 혈액에서 높게 검출되는 이러한 효소입니다. 간 기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긴 한데요, AST, GOT 같은 경우는요, 간 외의 장기 손상에도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꼭 간 손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간을 판단해야 됩니다. ALP와 GGT는요, 담즙의 흐름이 나빠졌을 때 혈액에서 높게 검출되는 이러한 효소입니다. 특히 고양이에게 ALP가 높게 상승했을 경우는요, 식욕부진에 의한 지방간이나 담관의 감염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등 심각한 질병인 경우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ALP가 높게 검출되었다면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자세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글루코스는요, 당뇨병의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체열 시에는요, 고양이가 흥분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200 이상으로 높게 검출이 된다면요, 이때는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면요, 70 이하로 저혈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TP, 총단백하고요, 알부민, 또 글로불린, GLO라고 하죠. 글로불린은요, 혈액 내 단백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알부민과 글로불린을 합치면은요, TP라는 총단백이 되는데요, 이 중에 글로불린은요, 면역과 관련이 된 단백질이라 감염이 있으면 올라가고요, 알부민은요, 전반적인 영양 상태나 간과 신장의 기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양이에서 중요한 거는요,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인데요, AG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이 비율이 0.7 이하라면은요, FIP,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TCHO,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고양이에서는 그리 중요한 항목은 사실 아닙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는요, 사람처럼 지방에 의한 동맥경화 같은 질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시하는 수치입니다. 단지 췌장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종종 올라가기도 하니까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요, 다른 장기를 유심히 검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각종 전해질인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칼슘, 인, 이른바 몸의 전해질 균형을 보는 검사로요, 탈수의 유무나 급성 신장 같은 각종 장기의 이상을 평가할 때 사용하고요, 응급으로 입원 시에 어떤 전해질을 보충해줘야 할지 또 어떤 수액을 걸어줄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수치입니다. 자, 어떤가요? 좀 복잡하지 않은가요? 각 효소가 대표하는 장기들은요, 대충 위와 같지만요, 다른 여러 요소들을 놓고 복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면요, 많은 질병을 놓치거나 혹은 오진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해가 간이 안 좋아졌다면요, ALT나 AST는 상승하고, 또 간에서 담즙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면요, ALP, GGT, 토탈 빌리루빈,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성적인 간 기능 저하, 즉 간부전이 생겼다면요, 알부민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은 떨어지게 되고요, BUN, 토탈 빌리루빈, 암모니아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고양이가 심부전이 생겼다면요, BUN과 크레아티닌, 인, 나트륨, SDMA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요, 칼슘과 칼륨 수치는 대체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췌장 기능이 안 좋았다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아밀라제, 리파제, 그 다음에 FPL이라는 췌장염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이 안 좋다면요, 지난번 고양이 심장병 콘텐츠에 말씀드린 NT-프로BNP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고양이가 갑상선이 안 좋다면요, ALT나 ALP 혹은 T4 수치가 올라가며 탈수가 있다면요, 헤마토크리트, HCT라고 하는 헤마토크리트 수치와 나트륨, 총단백, 알부민, BUN 등 모든 수치가 대체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듯 혈액 검사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는요, 고양이의 현재 상태와 과거의 상태, 그리고 다양한 검사 기록을 근거로 복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시 혈액검사 결과는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날짜별로 바인드에 잘 처리해 두시고, 나중에 고양이가 아플 때 또 다른 참고 수치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은요,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고양이의 혈액검사의 각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